특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1조 첫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죠. 논란은 불과 8개월 전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 특활비를 셀프 복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국정마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해명과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나라 살림 못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바꾸고 특활비를 부활시켰습니다.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특활비 없이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말이 바뀐 겁니다. 화면 보시죠. 자, 삭감했던 특활비 82억, 80억, 15억, 31억 모두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6개월치를 복원시켰습니다. 41억, 40억, 7억 6천 그리고 15억 8천만 원 이렇게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들이 지금 앞뒤가 다르다, 그때 다르고 지금 왜 다르냐. 당시에는 특활비 없다고 살림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와서는 국정마비 시킬 수 있다라는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180도 바뀌었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대변인님?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네. 좀 당혹스럽죠.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 특활비가 분명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국정을 운영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으로 본다면 그 당시는 국정을 원활하게 위해서 필요한 특활비를 없앴다는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시인한 셈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수처와 국회 특활비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네. 삭감하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한 160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검찰 이쪽 경찰 관련해서 특활비를 뺀 이유는 뭐냐면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눈에 가시인 존재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통해서 뭔가 사실상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말을 잘 듣는 공수처나 아니면 국회 본인들이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놔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의 말은 또 잘 들어준다 맞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공수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수건을 풀어주는 어떤 조직과 예산을 크게 하는 그 개정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내고 특활비를 삭감하는 그 기준이 뭐냐? 네.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 쪽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느꼈었던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헌재도 공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이번에 특활비를 편성하고 또 이제 증액하고 다시 복원시키면서 했던 이야기가 당시에 윤 정부 때는 이게 불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뭔가 투명하게 사용하고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님, 이 특활비라는 어떤 돈의 성격이 투명하고 소명이 가능한 거였다면
특활비라고 만들어 뒀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국가상의 기밀 네. 등이나 안보상의 어떤 위험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증빙이 안 되는 기금에 대해서 특활비를 소비를 하잖아요. 또 검찰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저도 이제 특활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마약 수사할 네. 때가 대표적이거든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마치 그 마약류를 살 것처럼 잠입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보내야만 그 상선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잠복 수사를 하거나 혹은 이 검찰청 예를 들어 부산지검에서 서울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러 갈 때는 신병을 체포하기 위해서 교통비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이 들죠. 네. 이럴 때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나 내밀한 수사 자금이나 이런 데 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할 때 들어간 특활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수사상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공감을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전격적으로 이 특활비를 배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활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내밀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투명하게 소명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민주당에서는 이걸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갈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삭감될 때도 특갈비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결국 용처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얼마든지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갈비가 편성이 됐고 네. 이 부분 올해 연말에 가면 얼마나 또 투명하게 또 소명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내밀성, 기밀성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연 소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계속된 한결같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네. 수사의 기밀성이나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이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들의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결국에서는 판결을 통해서도 사실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을 인정할 때 네. 집행 정보 그러니까 뭐 집행 일자라든지 집행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증빙 자료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했고요. 네. 특히 뭐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그런 요건들도 뒀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분명히 지침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개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